내 이름은 쿠가 쿠테츠. 살려달라고 애원해보시지. 너같이 예의 없는 남자는 죽어도 싸! 무시무시한 형님과 함께 악당들이 치는 무트파 야쿠자다. 뒷세계에는 여성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놈들이 일정수 존재한다. 이 많은 빚을 무슨 수로 갚을 건데? 물장사 말고 답이 있어? 놈들은 비지나 폭력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여성을 지옥에 떨어뜨린다. 그리고 야쿠자 또한 뒷세계의 일원. 이번 달도 수고했어. 정말 고맙습니다, 마담. 그녀들이 몸을 팔아 번 돈으로 주머니를 불리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런 놈들과는 다르다. 내가 우스워? 죽고 싶냐? 이거 나! 저 여잔 우리한테 보호비를 내는 업소 직원이잖아. 우린 보호비를 받고 그녀들을 지킨다. 자신이 생각하는 남자다움을 추구하는 것 또한 인의다. 어딜 여자한테 손을 대? 머리통 터지고 싶냐? 여성에게 손을 대는 추잡한 짓거리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 전 보스가 누군가에게 암살당했다. 거기다 범인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 아마 암호금일 텐데 대체 누구지? 보스가 살해당한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지만 항쟁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 빚은 10배로 쳐서 갚는다. 조직을 꾸려나가려면 10배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이리하여 늘 그랬듯이 구역을 순찰하던 중. 쿠가 문제가 좀 생겼어. 무슨 일이죠? 뭐든 말씀하세요. 구역 내 클럽의 마담이 내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듣자 하니 누군가가 인기 있는 호스티스 몇 명을 빼돌렸다고 한다. 급료가 적어서 여기선 일 못하겠다지 뭐야. 적지 않게 챙겨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좀 이상하네요. 밤일은 보수가 높다. 거기다 인기까지 많았더니 더더욱 이상했다. 어디서 빚을 진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도박에 빠졌다거나. 그건 아닐 거야. 어딘가 초조해 보이긴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요. 조사해 볼 테니까. 정보가 너무 적어 우선 주변부터 조사해 보기로 했다. 이 호스티스 탈주 사건은 내 생각보다 뿌리 깊은 문제였다. 우리 에이스들도 어느 날 갑자기 나가버렸지 뭡니까? 네? 사장님 내도요? 코크현가이의 성매매 업소 10곳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다. 성매매 업소는 우리 구역의 수입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떡할까요, 부두목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마침 타카사고가 복귀한 참이니 그 녀석이랑 함께 조사에 나서도록. 타카사고 형님이요? 타카사고 형님에게는 말단 시절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 코테츠 열심히 노력하렴. 노력해서 손해볼 거 없단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부하들을 잘 챙기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지만 개성이 조금 매우 강했다. 형님은 젊은 시절에 트랜스젠더 클럽을 담당했었는데. 어머, 너 귀엽게 생겼구나. 그러게 소질이 있어 보여. 이건 나쁘지 않은데. 그때 여장에 눈을 떴다고 한다. 이 업계에선 가끔 있는 일이다. 내가 부두목님의 방을 나섰을 때 형님은 이미 문 밖에 마중 나와 계셨다. 이게 얼마만이니? 얼굴 많이 좋아졌구나. 오랜만입니다, 타카사고 형님. 1년 반 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그 독특한 분위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자, 그럼 정보를 찾으러 가볼까? 뾰족한 수라도 있으십니까? 그럼 이런 류의 정보가 모이는 곳이 있지. 앞장서는 형님의 뒤를 나도 허둥지둥 따라 나섰다. 목적지는 코쿠엔가이의 도묘지돌이 트랜스젠더 술집이 있는 지구다. 정말 미안하구나. 조직이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못 돼서.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목적지를 향하던 중 형님이 내게 머리를 숙였다. 다카사고 형님이 조직에서 배제됐던 이유는 보스에게 간언을 했기 때문이다. 근영님! 요즘 시대 부활을 마구 부려먹다간 조직이 한순간에 망하고 말 겁니다! 이게 누구 앞에서 설교질이! 다카사고 형님에겐 아끼던 부하가 있었는데 엄마, 피가 안 멈춰. 그 부하가 임무의 희생양으로 죽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코테츠, 부두목님이랑 이치조와 함께 조직을 지켜야 한다. 형님, 그로 인해 보스에게 미운 털이 박힌 형님은 타 지역의 고기잡이 업무로 좌천되었었다. 다카사고 형님이 복귀하게 된 것도 보스가 죽었기 때문이다. 형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형님을 내쫓은 건 보스였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래. 이 얘기 듣는 거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선대 보스에게 거두어져 조직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으니 형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도 당연했다. 앞으로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면 되죠. 조직을 더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래, 골치 아픈 일도 많은 것 같던데 하루빨리 조직을 다시 일으키자. 현 보스로 인해 무너졌던 조직은 명백히 힘을 되찾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이야기가 샛길로 빠져 조금 늦어졌지만 우린 목적지에 도착했다. 여기서 정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맞아. 내가 있던 시절과 똑같다면 말이지만. 형님이 문을 열자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트랜스젠더 직원들이 손님과 왁자지껄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언제 돌아왔어? 이틀 전에. 미안, 인사가 늦었지? 직원 한 명이 타카사고 형님을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어머, 이 멋진 청년은 누구니? 너무 맛있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내 부하니까 꿀꺽하면 안 된다. 이런 데는 처음 와보는데 어쩐지 기가 빨리는 느낌이다. 사장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 타카사고 형님이 본론을 꺼냈다. 마담, 요즘 호스티스들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며? 여기서 장난을 친다던 그 한굴의 말이지? 그러자 마담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보를 술술 이야기했다. 마담의 말로는 이 일대에서 악질적인 수법으로 여성을 함정에 빠뜨리는 집단이 있단다. 혹시 시간 있어? 예쁜 언니한테 딱 맞는 일자리가 있는데. 네? 갑자기 뭐죠? 우선 훈훈한 외형의 남자들이 물장사를 하는 여성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뒤따라온 여자에게 돈의 진실을 설파한다.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곧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 거지? 그치만 전 돈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놈들은 일단 돈을 빌려주고 세뇌 상태에 빠진 여자는 그 돈을 소비한다. 돈 쓰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어. 거봐, 내가 말했잖아. 돈을 쓰다 보면 돈을 버는 법도 알게 된다고. 원하는 건 모두 사들임으로써 금전 감각이 망가진 여자는 결국 남자에게 극도로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여자는 욕망에 미쳐 몰락하는 게 뿐이다. 돈이 다 떨어졌어. 300만 원만 빌려줘.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지능이 원숭이 수준인가 보지. 그러다 때가 됐다 싶으면 악질 대부업자를 등장시킨다. 너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 일단 옷 다 벗어. 과소비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은 여자를 옥죄는 쇠사슬로 변한다. 여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놈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로 빠진다. 됐다! 이번 달 월급이다. 고작 이게 다야? 이러면 이제도 못 내는데. 의문의 재경비를 뺀 금융로는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놈들의 노예로 살게 된다. 놈들은 스파이럴이란 한글의 조직으로 나선이란 성매매업소를 운영 중이다. 나선을 그리던 여자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뜻을 담아서 지은 이름이라. 듣기만 해도 역겹고 화가 나네. 마담은 이 가게로 도망쳐온 한 여자의 증언으로 이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제발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게로 도망쳐오곤 해. 코쿠엔가이에서 알 사람은 다 아는 피난처지. 자기가 워낙 고민을 잘 들어주잖아. 그래서 여기로 정보가 모이는 거였군. 생각지도 못한 정보원이다. 갈 거지? 코쿠엔가이를 해치는 암덩어리를 없애러? 가야지. 이 동네를 지키는 게 우리 일이니까. 잘근잘근 밟아줘야지.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담. 우리는 마담에게 그렇게 말하곤 가게를 떠났다. 스파이럴의 아지트는 번화가에 세워진 잡과 빌딩이었다. 네가 얼마나 컸나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저도 마냥 어린애는 아니란 걸 보여드리죠. 다카사고 형님과의 전투는 오랜만이다. 힘차게 한번 가볼까? 아지트에 쳐들어가자 예상대로 놈들은 요격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표고 구이다! 나쁜 아이를 혼쭐 내려왔단다. 구가다! 옆에 저 괴물은 또 뭐야? 다카사고 형님은 나비 무늬가 새겨진 대거 나이프를 애용한다. 형님의 순발력과 공격의 정확도는 조직 내에서도 최상위권이다. 누구더러 괴물이라니! 누구한테 죽고 싶어! 멧돼지를 쑤셔주마! 저지른 악행의 수준과는 달리 싸울 맛이 조금도 안 나는 놈들이었다. 웬 잔챙이들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몹쓸 짓이나 하지. 자기 실력으로 출세할 수 있으면 그런 짓을 하겠니? 과연 지당한 말씀이다. 이제 보스를 치는 일만 남았다. 저 너머에서 2명의 기척이 느껴져. 아마 안쪽 방일 거야. 그러자 방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고작 2명도 못 이겨? 쓸모없는 놈들. 아니 넌 사카가미? 나는 이 남자를 알고 있었다. 살인 채찍의 사카가미, 뒷세계에서 유명한 전투광이다. 우선 얼굴부터 쫙 찢어줘! 내 얼굴이야!
크누트라는 러시아의 살인 채찍으로 적을 가차없이 죽인다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 오늘 여기 있길 잘했네. 조직이 망하면 조가사키 씨의 심기가 불편해질 게 뻔하니. 방금 조가사키라고 했나? 아무래도 스파이럴은 라이징의 하부 조직인 모양이다. 그러자 타카사고 형님이 앞에 나섰다. 도대체 여긴 나한테 맡기렴. 얘긴 들었어. 너네가 우리 사무소를 폭파시켰다면서? 뭐야 이 징그러운 놈은. 왜? 불만 있냐? 사카가미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타카사고 형님의 얼굴이 마치 가면처럼 무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럼 그 행동의 대가는 치러야겠지. 너넨 모두 내 손에 죽는 거야. 혹한의 냉기마저 느껴지는 말투는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다. 이에 사카가미는 말 대신 채찍으로 대답했다. 말은 잘하시네. 어디 해볼 테면 해봐. 사카가미가 휘두른 크누트는 연철로 된 심에 가죽과 금속 섬유를 섞은 박살용 채찍이었다. 크누트의 위력은 가죽 채찍을 훨씬 웃돌며 일격으로 피부를 찢고 뼈를 박살낸다. 참을성 없는 남자는 인기 없단다. 하지만 형님은 단숨에 거리를 좁혀 채찍을 칼끝으로 튕겨냈다. 이윽고 사카가미의 코앞까지 다가간 형님은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유감이구나. 맨손으로 사카가미의 오른쪽 눈을 후벼판 것이었다. 기겁하며 뒤로 물러선 사카가미에게 형님이 추가타를 입혔다. 사카가미의 콧구멍에 손가락이 푹 하고 박혔다. 고통과 충격으로 딱딱하게 굳은 사카가미에게 형님이 다정스레 말했다. 자 그럼 잘 가려무나. 그리고 다음 순간 사카가미는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처박혔다. 사카가미가 낙법 자세를 취할 틈도 없이 형님이 나이프를 찔러 넣었다. 이걸로 마무리. 끔찍해. 말할 것도 없이 사카가미는 다신 일어서지 못했다. 다카사고 형님이 이래서 무서운 것이다. 검술이나 사격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무슨 소리니 코테츠. 전투는 원래 끔찍한 거잖니. 이 사람은 그냥 하는 짓이 잔혹하다. 사카가미를 처리한 뒤 안쪽 방으로 들어가자 보스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우리 구역을 어지럽힌 각오는 되어 있겠지? 아니야. 조가사키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이따위 변명이 통할 리가 없었다. 이놈에게서 라이징에 관한 정보를 있는 대로 뜯어내야 한다. 피해자들의 분노를 온몸에 똑똑히 새겨주지.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랄걸. 그런 다음 물고기밥으로 만들어서 넓은 바다에 뿌려버릴 것이다. 그 후 나선을 비롯한 스파이럴의 가게들은 교구 구미가 모두 없애버렸다. 돈가방째로 두동강을 내주마. 워낙 악질적인 범행인 만큼 스파이럴에 가담한 대부업자도 숙청 대상에 포함됐다. 정말이지 사방이 온통 적투성이지만 앞으로는 쭉 같이 지낼 수 있겠구나. 예, 형님만 믿겠습니다. 그래도 믿음직한 아군이 복귀했으니 상대가 누구든 얼마든지 맞설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길.